자, 아까 보면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할 차례지. 아마 실은 이제 학교에서 하면은 그 학교에서는 그 우리가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 했잖아, 그치?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 그 순서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아마 학교에서는 이산확률 변수 하면서 얘를 같이 할 거야, 먼저. 그치? 그래서 그거는 뭐, 왜 벌써 하지?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산 따로, 연속 따로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냥 책도 안 바꿨으니까 그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어차피 시험 범위는 끝까지 다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선생님이 지금 이산이 다 끝나고 따로 하는 거야, 이제 다시.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똑같아. 확률 변수 X 정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매번 통계 수업 할 때마다 이거 하는데 이 그림 있지, 이거.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중에 이항 분포가 있고, 이 중에 이제 정규 분포가 있고, 뭐 이제 이 구조에서 이제 세 번째 거 하는 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차이점, 이산과 연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셀 수 있냐 없냐였어, 그지? 그래서 이산, 이쪽 애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점이 찍히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렸거든. 근데 이제 연속은 다시 달라. 연속은 이제 다시 연속된 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 뭐 x가 뭐 자연수다 뭐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저렇게만 잡혀도 저 안에 수가 무수히 많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통계를 제대로 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거면은 이게 대학교 수학이 끌어들여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 궁금하면 대학 가서 수학 통계학 들으면 됩니다. 정 궁금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약간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연속, 요게 이제 뭐 하는 건지 좀 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해. 확률 변수 X가 앞에서 우리가 이산할 때 잡혔던 확률 변수 X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셀 수 있는 게 잡혔단 말이야. 무슨 뭐 이항분포에서 무슨 뭐 횟수 이런 게 잡혔고, 그냥 이산에서는 뭐 공을 뽑는데 뭐 노란 공이 나온 개수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게 뽑혔으면, 이제 X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키나 뭐 몸무게 뿐만 아니라 뭐 넓이라던가 등등등등 이런 거 좀 연속된 수로 셀 수 없는 수가 잡혔을 때 이 X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봅시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예전에 도수 분포표로 좀 돌아가는데, 원래는 너네들이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세로로 처음에는 배웠는데 이산하면서 이제 그게 가로로 뒤집혔었지. 가로로 좀 한번 써볼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연속 확률 변수를 하기 전에 그 연속 확률 변수, 즉 키를 가지고 이제 처음 너네들이 뭔가 통계적인 걸 뭔가 배운 거는 도수 분포표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합계 100 이렇게 됐지? 도수 분포표를 세로로 세웠어. 했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를 예시로 들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X가 이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키다라고 확률 변수 X를 세팅해 주면 키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치? 키는 연속이야. 셀 수 없어. 그치? 키가 몇이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78이래. 정확히 178인지는 모르거든. 178.1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모르잖아. 근사값이란 말이야. 셀 수 없는 값. 맞지? 그래서 저렇게 놓으면 이제 X가 거시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도수분포표를 약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통계에서처럼 확률로 표현하면 아까 거기서처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요거. 이 학교 학생에서 한 명을 골랐을 때 한 명의 키가 150 이상, 160 미만일 확률을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확률 계산하면 되지. 전체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 30명이니까 100분의 30, 0.3 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약간 중학교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를 잡아서 확률로 표현해 보는 중인 거야 지금. 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확률 구해라. 그럼 이건 0.6이 될 거고, 그다음 아이씨 자리가 뭐 이렇게 될 확률 구해라. 그러면 0.1이 될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표를 새롭게 하나를 그릴 건데, 키 요거는 그대로고, 거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라고 뭐가 적혀 있을 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자, 뭐 할 거냐면 계급의 크기를, 자, 계급의 크기야. 자, 계급이라는 게 여기잖아. 계급의 크기라는 게 얘네들 말 그대로 여기 간격 말하는 거란 말이야. 계급의 크기가 일단 전부 다 10으로 맞춰져 있어. 맞지? 저 계급의 크기 10으로 0.3을 나눌 거야. 즉, 자,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가 이제 150대, 여기가 이제 160대, 그다음 여기가 이제 170대인데 0.3을 지금은 10이죠. 10으로 나누기 10 하면 0.03이지. 여기 0.06이고. 맞냐?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데 아까 말한 게 이제 그거야. 아니 이 짓을 왜 해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좀 약간 대학 수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걸 왜 해요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일단 뭐 그렇게 하나 부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됐나? 요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실은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지금 도수분포고 나발이고 넘어가가지고 누적분포로 넘어가서 누적분포 그래프랑 설명해야 돼, 막. 근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설명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바꾼 버전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 표를. 됐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직은 이렇게 잡힌 걸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은 너네들이 아직은 우리가 익숙한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아직은 중학교 때 걸로 하고 있잖아, 그지? 아직 중학교 도수분포표를 확률 변수를 잡아서 확률로 표현을 해본 것 뿐이고, 그 다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짓을 해서 도수분포표를 약간 다른 주제로 바꾼 것 뿐이고, 그럼 도수분포표를 그리는 방법은 여전히 중학교 때 방법으로 가야지. 꺾은 선 그래프나 뭐 히스토그램 이런 거 그렸단 말이야. 지금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겁니다. 즉 지금 요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겠지만,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150, 160, 170, 180에 여기가 이제 0.03. 이때 여기에 값이 이제 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뭔가 희한한 거, 그렇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 거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이야 0.03, 0.06, 여기가 0.01. 자, 얘를 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됐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지. 자, 아까 확률. 이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 한 명을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그 자식의 키를 쟀을 때, 걔 키가 150 이상 160 미만일 확률은 그러면 이제 0.3이었단 말이에요.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이 지금 얘를 그린 건데, 자,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지?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자, 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밑변은 10이고, 맞지? 높이가 0.03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0.03을 할 거야. 그럼 몇이 나와? 0.3이 나오지. 즉 넓이를 구해보면 0.3이 나오는데 그게 딱 뭐냐면 확률이야.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두 번째 직사각형도 한번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0.06이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0.6인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근데 잘 보면 결국은 그 해당 계급 그래프 그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게 바로 확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도 그렇고. 됐지? 얘가 이제 뭐 그렇게 되게 맞는 거다.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거는 얘 탄생은 그냥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결론은 넓이를 구하니까 확률이 나오네.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를 구했더니 확률이 나오네. 뭐에서? 연속 확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넓이를 구하니까 확률이다. 요거를 좀 중요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또 할 거냐 하면, 지금은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했지. 맞아? 지금부터 저 계급의 크기를 조금씩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즉, 만약, 자, 이거 이제 다 지우고요. 잠시만 다 지우고요. 만약 계급의 크기를 5로 했어. 그럼 이제 표가 이런 식으로 쭉 잡혀서 이렇게 잡힐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인원수는 이제 아까 전에는 이거 둘이 합쳐가지고 뭐 아까 30명이었지만 좀 더 세세하게 쪼개지겠지. 그치? 이 짓을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총 값이 6개가 나오겠지? 중요한 건 이제 그림이야. 그림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게 아니라, 여기다 덧대 그리죠. 그림이 아마 뭐 대충 그려본다면 직사각형이 지금은 3개 나왔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직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5씩 해가지고 더 많이 쪼개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근데 여전히 자, 계급의 크기만 바꿨지 기본 세팅은 하나도 안 바꿨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거 그 150에서 155 1 확률이 나올 거야. 여기서도 넓이가 확률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은 계급의 크기를 5로 했거든. 계급의 크기를 1로 하면 그래프는 더 촘촘해질 거고, 맞아? 그런 식으로 계급의 크기를 이제 약간 극한 개념으로, 리미트 개념 기억하지? 계급의 크기를 이제 1이 아니라 그거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을 때 방금 저 히스토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거의 이렇게 실대기로 이런 식으로 잡힐 거란 말이지. 계급의 크기가 거의 0에 수렴해. 그럼 아마 직사각형 졸라 많이 생길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그 직사각형 그 꼭대기 있지. 윗라인들. 그 윗라인들을 연결을 시키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프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됐나? 윗부분은 뭐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치? 여전히 여기 X축은 여기 X축은 이제 수치들,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은 아까 그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 그거 있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였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내가 배우지 않는 뭔가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럼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그 직사각형들을 삭제하고 그 윗부분만 연결한 것만 남기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이런 라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때 이 라인을 바로 이름이 있습니다. fx라고 한다면 저런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만든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이래. 됐나? 자, 구분해보자. 분명 얘도 비슷한 게 있어. 즉, 지금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를 했고 연속확률 변수를 했어.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만드는 그 함수가 있었어.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그 함수 이름이 특이한 게 있었어. 아마 한 번쯤은 봤을 텐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있었어.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그때 한 몇 번, 한두 번 정도 본 적 있을 거야. 뭐 예시 들어보면 진짜 확률을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막 10C X분의 막 4C X 곱하기 뭐 6C 10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막 식이 썼을 거야. 대충 기억나 이런 거?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구하는 함수라고 하지. 확률 질량 그 뭐 셀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함수 얘는 확률 자체를 구하는 식이 맞아. x가 3일 확률 구하고 싶다. 그럼 x에 3 넣으면 되거든. 자, 연속 확률 변수.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함수가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 이름이 바로 쟤란 말이야. 연속 확률 변수로 탄생한, 방금 전의 과정으로 탄생한 저 함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야. 셀 수 없이 직사각형이 많이 모여있다. 약간 밀집해 있다. 그 밀도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얘는 약간 달라. 이 밀도 함수로는 확률을 직접 구할 수 없어. 즉, 예를 들면 저기 fx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y는 fx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과정으로 탄생할 거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서 x에다가 내가 3 넣었어. 그럼 이게 그 x가 3일 확률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키를 예시를 들었잖아. 뭐 예를 들어 여기다 155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그게 키가 155일 확률 구하는 거야? 아니야. 말 그대로 저 노란색 라인이 fx라 그랬잖아. 근데 자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다가 155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 155를 집어넣은 함수가 여기가 지금 155를 넣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요 y축의 이름 아까 그건 정확히 그게 왜 나왔는지는 알 필요가 없으나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뭔가 희한한 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f155는 그 희한한 거의 값이야. 정확히 말하면 계급의 크기 분의 확률의 값이 155인 거야. 확률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좌표 집어넣어서 구한 y 값은 내가 배우지 않는 뭔가 이상한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즉 얘는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야. 됐어? 아니 결국은 지금 뭐 이산이고 연속이고 뭐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어쩌고저쩌고 이 난리를 치른 이유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지금 저 그래프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아까 답이 있었지. 넓이를 구해야 확률이 나오는 거야. 됐나? 그리고 넓이라고 하면 당연히 155일 확률 구해라 그러면 그거 해당하는 직사각형은 그냥 직선일 거 아니야. 직선은 넓이가 없거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구할 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 0이야. 이건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설명하면서 내가 아마 이렇게 반을 얘기했을 건데 눈금 시계 얘기했나? 아무튼 기억나냐 이거? 이산확률 변수는 약간 핸드폰 시계라 그랬잖아. 핸드폰 시계. 핸드폰 시계 여기에 뭐 시간이 적힐 수 있는 경우의 수 셀 수 있거든. 핸드폰 시계 랜덤하게 돌려서 07시 35분이 될 확률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바늘로 된 시계라면 안 나와. 예를 들어 바늘을 딱 돌려가지고 뱅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7시에 쓸 확률을 구하래. 정확하게 이렇게 7에 쓸 확률 구하래. 그럴 확률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 빵이야. 아무리 저 시계 랜덤하게 돌려서 수백만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 안 나와. 왜? 바늘이 여기에 갖다 쳐도 이게 정확히 7이라는 곳에 섰는지는 알 수 없거든. 초고 배율 현미경으로 얘기를 확대해가지고 쫙 보면은 정확히 7인지 7 몰라. 그런 개념으로 0이라고 그랬어. 맞아.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설명해줬지. 이 바늘이 7에 쓰는 그 경우의 수 순간은 딱 한 가지란 말이야. 맞지? 이 바늘이 정확하게 7에 서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 밑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 라인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거든. 이거 지금 수직선을 동그랗게 말아놨을 뿐이지 이 라인 위에 숫자 겁나 많지.
즉 밑에가 무한대야. 그래서 0에 수렴한다가 되는 거라 그랬어. 그때도 이제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개념에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서는 확률 물어보지 않아. 물어볼 수는 있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 빵.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바늘을 돌려서 6과 7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확률을 물어보는 게 연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지금 설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특정 지점만 콕 집으면은 직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안 생겨. 즉 확률은 아까처럼 예를 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주어진 범위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야 150, 152 했을 때 그 사이의 면적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 됐나?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색칠했지만 이게 굉장히 미세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리미트 개념에 의해서 결국은 그냥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도 되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 됐나? 따라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적분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마 직선만 나올 겁니다. 직선이면은 다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 정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그래프가 등장할 거고, 직선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직선 그래프에 대해서 혹시라도 까먹은 게 있다면 좀 확인들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넘겨봅시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fx가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 했을 때 이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아마 박스 안에 있을 거야. 첫 번째,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까 탄생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원래 그 중학교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발전돼서 온 거잖아. 요 y축 값이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쓰면 이거였잖아.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 뭐 이런 거 쓴 거였잖아. 잘 보면 음수 값을 가질 수가 없거든. 확률이 음수일 수 없고 0일 수는 있지. 계급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음수 안 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y축 결과값은 다 양수가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 바꿔 말하면 그래프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축약으로 쓸게. 넓이가 확률이다. 방금 얘기한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순서가 바뀌었네? 뭐 상관없고. 넓이의 합. 자, 확률의 합이 항상 몇이야? 1이야.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항상 했던 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항상 써먹었던 게 합이 1이다를 꼭 써먹었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주어진 구간은 주어질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까 키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구간을 150에서 180으로 잡았지. 이건 문제마다 세팅이 달라질 건데 아무튼 문제에서 세팅한 그 전체 구간이 있을 거야. 그 구간 전체 면적은 언제나 1이야. 왜?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세팅한 구간의 전체 넓이가 즉 확률의 총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은 좀 애매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 쓸게요. 그 전체 넓이를 구하면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 이제 번호가 바뀌었는데 뭐 상관없고요. 됐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산확률 변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4분의 1, 4분의 2, A 이렇게 있을 때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합이 1인 걸 썼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넓이가 1인 걸 이용하면 어떤 미지수, 이 안에 어딘가에 잡혀 있을 미지수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좋아. 한번 예시로 한번 옆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예시로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서 원래 확률 밀도함수가 예전에는 적분이랑 같이 일부러 이제 적분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막 여기 통계에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 막 적분 계산하고 막 그랬어. 지금은 뭐 많이 빠져서 되게 축약됐어요. 그냥 직선만 하니까. 자, 그 예시대로 한번 보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8분의 1x라고 칩시다. 그리고 구간은 이렇게 잡았지. 자, 그럼 그림 그려. 원점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 8분의 1 대충, 범위는 4까지. 그리고 한번 면적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 4죠. 4 집어넣으면 몇이냐? 2분의 1이지. 4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면 1 나오고, 맞아? 확률 밀도함수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지. 됐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림에서 다음을 구해라. 만약에 이걸 구해라. 그러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니까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1 집어넣어서 여기 y좌표를 찾아야 되겠지. 맞아? 뭐 아니면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구해라 그러면 또 그림 그려서 그림에서 2부터 3, 2.5까지 요거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여기 연속 확률 변수 문제입니다. 됐나? 간단하지?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 봅시다. 오늘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을 낼 거예요. 중요한 건 실은 다음 시간부터 할 정규 분포가 훨씬 중요하고. 그 개념 1번부터 바로 문제 한번 봐볼게. 별 내용 없어.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 별거 없어. 아, 이건 뭐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프 그려져 있고 다 직선으로만 돼 있지, 그치? 해당 영역의 면적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 개념 2번은 확률 밀도함수 조건 찾으란 얘기지. 즉 fx가 문제에서 fx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아까 그 조건 찾으란 얘기야. 세 가지라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지. x축보다 다 위에 있는가 봐야 되고 면적 총합이 1인가 봐야 되는 거지. 그 세 번째는 그냥 확률 구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조건은 아니고. 그럼 일단 당연히 3번 2번, 3번 탈락. 맞지? 그 다음 1번도 탈락. 왜? 저거 반원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원은 넓이에 파이 붙지. 저 넓이 1 아니잖아. 땡. 5번, 4번 둘 중 하나인데 누구야? 4번. 됐나? 5번은 면적, 그 사이가 직사각형인데 면적 구해보면 면적이 2야. 따라서 쟤는 확률 밀도함수로 쓸 수 없는 확률 밀도함수가 아닌 거고, 확률 밀도함수 조건 다 만족하는 건 4번이 되는 거지. 됐나? 오케이. 넘겨서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풀었던 2번과 3번의 차이는 그거지요. 2번은 그림을 다 그려준 거고 3번은 네가 그려라가 되는 거지. 따라서 3번은 그림을 다 그려보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센스로 넘어가야 돼. 어쨌든 OX 문제잖아.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2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를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지.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쟤를 그려보면 잘려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면적인데. 아, 이거 곡선 면적 어떻게 구하? 안 배운, 이거 문제 잘못된, 가 아니라 1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맞아, 아니야. 아니, 딱 봐도 1이라 하면, 지금 딱 요만큼이 면적 1 아니야? 1. 조금보다 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을 보고 답을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 밑에 4번과 5번처럼 범위 나뉘어진 것도 잘 그릴 수 있나?
직선이잖아. 직선 범위 나뉘어진 거 그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직선 범위 나뉘어져 있는 거 그릴 때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4번을 그린다고 치면은 범위 잘라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범위 잘린 그래프 이차함수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이차함수 먼저 그리고 범위 이렇게 잘라가지고 y좌표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맞아? 근데 내가 직선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직선은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게 더 쉬울 거라 그랬잖아. 구간을 먼저 잘라놓고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찾아 몇인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찾아 그냥 이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 저렇게 범위 나눠져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리는데 뭐 큰 문제가 없으셔야 돼. 맞지? 그래서 딱 그림 다 그려보고 면적 다 구해보시면 되겠지. 됐나? 됐지? 3번에 보면은 절대값 붙은 그래프 저거 빨리 그릴 수 있어? 전체 절대값 붙었으니까 저거는 접어 올리는 거지. 그 다음 옆에 개념 4번도 그림 그려서 해야 되는데, 개념 4번 보면 x에만 절대값 붙은 거지,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더라? 그냥 쌩 까고 절대값 무시하고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 그러니까 x가 음수인 부분 지워서 뭐 좌우 대칭하고 막 그랬지. 맞아. 그거 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지. 근데 당연히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지. 즉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린 다음에 이제 거시기 해야 되는데, 요 a 값이 미지수인데 a 값에 대한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양수 음수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원점은 지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쪽 방향이고 둘 중 하나지. 자, 절대값 붙은 거. x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x가 음수인 y축 왼쪽을 지워야 되고 남은 부분 좌우 대칭해야 되고. 맞아? 이 경우라면 이쪽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알겠네. 둘 중에 누구야? 얘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되거든. 따라서 이 그림이겠네. 따라서 이제 그림 하나 확정해서 일단 a 값은 모르지만 그려놓고 V자 그래프 딱 그려놓고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 잘라주시고, 이러면 일단 그림 완성.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때 A 값을 구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확률 밀도 함수잖아. 확률의 합이 1이다 잊지 말고 꼭 쓰셔야 돼요. 구할 수 있지 이거 지금? 왜냐면 지금 현재 y좌표는 몰라. 2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가 그냥 2분의 3a인 것만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여기 합 면적이 1이다 라는 걸 쓰셔야 되겠지. 당연히 얘는 지금 특이하게 대칭형 그래프니까 요거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약간 직선이랑 좀 그래프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그 다음 옆에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5번 한번 볼게요. 자, 관계식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림만 있어.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딱 바로 A 값 구할 수 있어야 돼. 맞냐? 확률 밀도함수 전체 구간이 0부터 4까지니까 요거 면적이 1이겠구나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지. 그지? 몇이야? 4 곱하기 A에다가 2분의 1 한 게 삼각형 넓이인데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겠네. 문제 없지? 그 다음 구하는 거. 그 60은 뭐 마지막에 곱하면 되니까 2랑 4 사이를 구하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2랑 4면 대충 여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문제에 부닥치게 되겠지. 왜? 즉 지금 내 이 문제의 정답은 요 노란색 사각형 면적을 구해야 돼요. 여기 밑변의 길이는 2가 이미 됐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할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전에서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그냥 물어볼게요. 이거 구할 수 있겠냐? 구할 수 있겠냐? 높이 구할 수 있어? 없나?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잖아. 얘를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 점의 y좌표, 왜냐면 이 점은 지금 x좌표가 2인 건 알거든. 그지? x좌표가 2인 건 알거든. 요 y좌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점의 좌표를 구할 거면 당연히 이 점에 소속되어 있는 뭔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 직선.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맞지? 직선식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정보가 두 개나 있어. 여기 4,0 지나가고 여기 1,2분의 1 지나가거든. 점이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고 앉아 있으면 이건 일단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맞지?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닮은비 쓰는 방법. 왜냐면 자, 요렇게 잘라보면은 많이 보던 닮은 그래프거든. 닮은 그림이거든. 맞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봤던 닮은 그래프야. 지금 빨간색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노란색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닮은 비 아니야? 맞지? 지금 노란색 삼각형 여기 밑변이 2고, 빨간색 삼각형 여기가 1부터 4니까 여기 밑변이 3이고, 빨간색 삼각형 여기 높이 알거든. 딱 닮은 비 쓰기 좋게 나왔지. 그지? 2대 x는 3대 2분의 1.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방법들, 약간 도형 혹은 직선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나마 조금 애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까먹어서 애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이제 공부 안 되는 애들 막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못하는 거고, 닮은 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못하는 거지 뭐. 됐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 47쪽까지 풀어주시면 여기가 연속 확률 변수 문제야.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그렇게 문제 풀어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